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받고 정부의 대책 마련 점검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하죠.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은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던가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핵탄두 소형화가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완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라고 예. 수소를 융합시켜서 삼중 수소를 융합시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 그걸로 우라늄 핵의 핵분열 효율을 급격히 증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4차 핵실험 때 처음 시도됐고, 그다음에 5차 핵실험 때 어느 중간 단계를 거쳐서 6차 핵실험에 거의 완성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은 양의 핵물질로 강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이 성공한 거니까. 예. 그건 뭐냐, 소형화, 경량화가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대체로 북한 발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게다가 수소폭탄.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 이제 이번엔 안 나왔지만은 또 미사일 종류를 여러 수로 나누면 이제 다종화까지 되는 것이죠. 네. 그걸 우리 국방부도 대부분 인정하던가요? 일단은 북한 발표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핵 폭발력이 이전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 북측의 발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정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관측한 지진파는 5.7인데 미국은 6.3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우리는 50킬로톤급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00에서 200킬로톤까지 이게 나오고, 이런 차이에 대한 질문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지진 관측소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 같은 데는 아무래도 거리상의 그 격차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우리 지진 관측소의 데이터를 신뢰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렇게 가까이서 또 네.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5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이 맞다고 보고, 예. 국방부도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점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 기존의 핵실험보다는 엄청나게 세진 거는 분명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폭발력이면은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4배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즉사한 게 6만 명, 이후에 12만 명의 또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4배가량의 위력이라면은 이거는 많은 양의 핵 물질을 폭발시켜서 이 정도 냈다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예. 적은 핵물질을 효율을 높여서 이렇게 폭발시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북한 주장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소형화, 경량화 되고, 그러면 이제 탄도로켓의 장착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겁니까? 아직 아닌 겁니까? 저는 일단 그 말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 레드라인은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되는 단계, 거의 실전 배치 단계를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배치 이후 단계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핵 개발의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 단계 아닙니까? 예.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 중간 단계의 어떤 하나의 선을 거서 요 선만 넘어가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래 다음 단계에 맞겠다. 이럴 때 레드라인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실전 배치되고 이미 탄두가 장착이 돼가지고 그 배치되는 단계라 그러면 이제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에도 아직 근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한 가지 북한이 빠뜨린 기술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핵을 소형화해가지고 ICBM에 장착했다. 여기까지는 일견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대기권에 재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마하 14 정도의 속도로 이제 노동미사일 준중거리 화성 12호 같은 경우 이제 마하 한 7에서 14 정도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면은 온도가 3,000도에서 6,000도 사이거든요. 예. 그리고 작은 빗방울 같은 충격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예.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게 무사히 손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탄두가. 네. 그런데 공중에서 타버리면 유실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북한이 화성 12호 미사일을 또 7월 28일 날 ICBM을 쐈을 때 이것이 과연 탄착 지점에 예. 제대로 진입해 떨어졌느냐, 이건 실패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실패로 보는 쪽이 그렇다면- 많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상관측 레이더가 예. 북한의 고각 발사한 ICBM이 떨어지다가 한 지상에서 3km 지점에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이거는 고열로 인해서 소실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잔해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아직 확보 못했는데 여기서 약간 다른 평가는 미국의 국방정보국 DIA가 네. 내년쯤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적은 있습니다. 내년쯤.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직접 눈으로 본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독 북한이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만큼은 우리한테 보여준 게 없다. 예. 이런 점에서 저는 레드라인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한 식대로 보면은 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미완이다라고 평가하던가요? 그 부분은 굳이 오늘 핵실험이 아니라 저번에 북한이 준중거리 미사일 IRBM을 발사한 29일 날 예. 합참 의장이 그거는 북한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 예. 재진입 기술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본 것처럼 한 1년 안에 그걸 완성할 수 있을까요?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렇게 공기의 빠른 마찰을 이겨내는 기술을 상마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상할 정도로 어허. 북한이 유독 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전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 지금은 온통 미사일이 1000km 날아갔네, 2000km 날아갔네, 이런 것만 뉴스에 나가지. 예. 정작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북한도 말이었고 우리 언론도 말이었거든요. 조만간 그래서 ICBM 발사를 또다시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북한은 상마 기술을 지상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강한 통풍기에다가 이제 마찰열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탄두의 재질이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 이런 걸 시험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런데 북한이 과연 그런 첨단 통풍 장치를 갖추고 있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이걸 실전에서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탄도 재진입을 위한 미사일 시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군사 문제 전문가 출신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설명 들었고 계속해서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바로 연결합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밤에 유엔 안보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장 오늘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의장 성명 정도에서 비난 성명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예. 결의안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당장 무슨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사일 발사보다도 사실 핵실험은 더 엄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장 관건은 원유 공급 중단 등등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미국은 그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원유 정출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예. 중국과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는 아마 그것을 바로 수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북한의 그 핵실험을 규탄은 하지만 예. 늘 이야기하듯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와 냉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런 원론을 반복할 건데요. 예.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경제적 카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그렇죠. 아니면 군사적 카드 이런 걸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은 그 카드를 즉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카드 또 군사적 압박 카드 어느 정도 사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가시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그것을 행사하자니 제재받는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도 손해를 입게 되고 따라서 그렇죠. 미국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군사적 옵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 가족이라든가 또는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주권자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의 국민들이 많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예.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것을 압박카드로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결국 6차 핵실험까지 왔고 추가로 ICBM 발사 실험까지도 할 거라고 보시죠? 예, 뭐 ICBM 발사는 뭐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건은 과연 북한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을까 하는 예. 부분인데요. 예. 북한으로서는 ICBM 발사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아직은 그런 기술을 갖추지 못해서 ICBM만큼 그러니까 화성 14형만큼은 실거리 사격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은 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 가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핵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따라서 나를 자제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같은 거 또는 불가침협정을 맺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것들이 북한이 노리는 그 속셈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즉 핵국가로 북한을 인정하고 제재도 하지 말아라. 이거라 이거죠? 그렇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묵인 정도는 북한이 기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묵인의 대가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인 거죠.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요? 미국 현재 입장으로선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고 앞으로도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결국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위협을 해소하고 싶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한미공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는 단계를 못 가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뭔가 타협점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기본 전제가 북한의 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였다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전략적 속셈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마 뭐 핵동결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지금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묵인을 위해서 ICBM 능력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수용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로서는 북한이 그러한 능력, ICBM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데 1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때는 미국이 그러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해서 좀 좌절감이 있는데 네. 외교적 차원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교적 차원에서는 뭐 우리가 압박과 대화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지만 예. 압박도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예. 세컨더리 보이콧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또한 군사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래식 능력은 독자적으로 갖추고 핵 억제 능력은 미국을 통한 확장 억제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이 상승할 때 그 단계에 따라 우리도 핵 억제력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그러한 준비를 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핵무장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핵 보유하겠다, 전술핵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예.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뭐 핵실험을 통해서 핵 능력, 폭발 능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하면 ICBM 단계가 있을 테고요. 그런 단계가 되면 예, 우리도 그러면은 이제 전술핵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가져야 된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도 그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옵션을 가지고 예. 미국을 대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듣죠.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였어요. 그 격차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저는 예. 우리 지진관측소의 데이터를 신뢰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렇게 가까이서 또 네.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5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이 맞다고 보고 예. 그 국방부도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런 점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 기존의 핵실험보다는 엄청나게 세진 거는 분명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유, 이 정도 폭발력이면은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4배입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즉사한 게 6만 명, 이후에 12만 명의 또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4배가량의 위력이라면은 이거는 많은 양의 핵 물질을 폭발시켜서 이 정도 냈다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예. 적은 핵물질을 효율을 높여서 으흠. 이렇게 폭발시켰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북한 주장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소형화 경량화되고 그러면 이제 탄도로켓의 장착도 가능하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겁니까? 이제 노동미사일 준중거리 화성 12호 같은 경우 이제 마하 한 7에서 14 정도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면은 온도가 3,000도에서 6,000도 사이거든요. 예. 그리고 작은 빗방울 같은 충격에도 엄청난 그 충격을 받습니다. 예.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게 무사히 손상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탄두가. 네. 그런데 공중에서 타버리면 유실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북한이 화성 12호 미사일을 또 7월 28일 날 그 ICBM을 쐈을 때 이것이 과연 탄착 지점에 예. 제대로 진입해 떨어졌느냐, 이건 실패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실패로 보는 쪽이 그렇다면- 많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상관측 레이더가 예. 그 북한의 그 고각 발사한 ICBM이 떨어지다가 한 지상에서 3km 지점에서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해버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네. 이거는 고열로 인해서 소실된 거예요. 예. 그러면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예. 잔해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아직 확보 못했는데 여기서 약간 다른 평가는 미국의 국방정보국 DI. 아직 아닌 겁니까? 저는 일단 그 말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 정부 입장에서 레드라인은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탄두가 미사일에 장착되는 단계, 거의 실전 배치 단계를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배치 이후 단계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핵 개발의 마지막에 이제 활용점정 단계 아닙니까? 예.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 중간 단계의 어떤 하나의 선을 거서 요 선만 넘어가면은 가만 안 두겠다. 그래 다음 단계에 맞겠다. 이럴 때 레드라인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실전 배치되고 이미 탄두가 장착이 돼가지고 그 배치되는 단계라 그러면 이제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에도 아직 근접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음흠. 한 가지 북한이 빠뜨린 기술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핵을 소형화해가지고 ICBM에 장착했다. 여기까지는 일견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대기권에 재진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게 마하 14 정도의 속도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받고 정부의 대책 마련 점검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하죠. 김종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은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던가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핵탄두 소형화가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완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라고 예. 수소를 융합시켜서 삼중 수소를 융합시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 그걸로 우라늄 핵의 핵분열 효율을 급격히 증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이게 4차 핵실험 때 처음 시도됐고, 그다음에 5차 핵실험 때 어느 중간 단계를 거쳐서 6차 핵실험에 거의 완성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은 양의 핵물질로 강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이 성공한 거니까. 예. 그건 뭐냐, 소형화, 경량화가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대체로 북한 발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게다가 수소폭탄.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 이제 이번엔 안 나왔지만은 또 미사일 종류를 여럿으로 나누면 이제 다종화까지 되는 것이죠. 네. 그걸 우리 국방부도 대부분 인정하던가요? 일단은 북한 발표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핵 폭발력이 이전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네. 이런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 북측의 발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정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관측한 지진파는 5.7인데 미국은 6.3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우리는 50킬로톤급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00에서 200킬로톤까지 이게 나오고, 이런 차이에 대한 질문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분석이 필요합니다만은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지진 관측소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 같은 데는 아무래도 거리상의